안녕하세요. 오늘은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떤 개념과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오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 중에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버는 하나의 컴퓨터로 인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버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다양한 개념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SQL 서버의 경우에는 보통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가상 컴퓨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SQL 서버를 복제하고 확장하는 것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이제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 안에서 제공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파스 서비스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많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간의 TTS 끝점을 공유하도록, 즉 하나의 서비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서 사용해 왔었던 애플리케이션이나 툴, ODBC, ADO.NET과 같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클라이언트 계층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DS가 이러한 바인딩들을 받아서 실제 SQL 서버에 전달할 수 있는 명령어로 통신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들어오는 연결에 대해서 라우팅을 수행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과금을 관리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증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SQL 서버들이 각 서버마다 하나씩 인스턴스를 배치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패브릭을 통해서 상호 간에 연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계층이 총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클라이언트 계층이 있고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 계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특성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개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는 윈도우즈 애저 안에서 SQL 서버를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되고 복잡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감추고 있기 때문에 복잡도에 상관없이 이상적인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높은 가용성을 지원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를 신청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 계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와 지불 방법을 고른 다음 서버를 신청하고 DB를 만들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면 곧바로 연결을 만들어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신청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서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리면, 서버는 하나의 서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수로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된 임의의 도메인 네임 앞으로 서버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도메인 네임을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이라 그래서 FQD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버를 처음 만들게 되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만 생성된 상태가 되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증감 폭에 따라서는 요금이 과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부터는 실제로 과금 단위에 포함이 돼서 요금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서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새 포탈에서도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9버전의 포털로 가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실버라이트로 되어 있는 9버전의 포탈인 windows.azure.com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새 서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서버를 만들고 나서는 관리자 로그인 정보, 아이디와 안무를 지정하고 방화벽 규칙을 추가해서 접속을 하려고 하는 곳에서 접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됩니다. 혹은 일반 애플리케이션도 방화벽에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을 파워쉘이나 기타 다른 REST API 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동화하실 수도 있고요.
이 REST API 사용법이나 파워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시는 주소에 들어가서 툴킷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MS SQL 문법인 TSQL 문법을 그대로 지원하고요. .NET, C++, C, Java, PHP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Data나 엔티티 프레임워크, WCF 데이터 서비스, N-Hibernate 등의 프레임워크들을 모두 지원하고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도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2008 R2 2호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SQL 서버 명령줄 도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RU인 데이터 모델러도 이용이 가능하고 엠바카데로의 DB 아티산 프로덕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SQL 서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SQL 서버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파티션에 만들 것인지부터가 상당히 큰 관건이 되는데 반대로 SQL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모든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나 관리자는 논리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로그 파일의 위치가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소 3번씩 고가용성을 위한 복제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SQL Azure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Fully Contained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도 한꺼번에 이관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SQL 서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은 최소 하나 이상의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있어야 완전한 CRUD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를 무시하고 테이블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읽기 전용의 테이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150기가로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제한이 되는데요. 이러한 제약이 기존 SQL 서버와 SQL 데이터베이스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장하고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로는 백업이나 복구가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제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유즈 명령을 사용해서 연결 중간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버 간 연결이나 분산 트랜잭션 혹은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서비스들이 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CLR과의 통합이나 SQL 에이전트도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실버라이트로 되어 있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도구 포털로 이동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쿼리를 날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등을 사용하셔서 풍부하게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경우엔 특히 이점이 있는 것이 기존에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던 SQL 서버와 동시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영역에 동선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주얼 스튜디오 전체 버전이 없더라도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의 무료 버전, 익스프레스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무에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거나 이동, 마이그레이션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계층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DAC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크립트 방식의 접근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포나 마이그레이션, 심지어 형상 관리까지 단순하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DAC, PAC, 덱팩을 통해서 스키마만을 옮기거나 백팩을 통해서 스키마와 데이터를 함께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SQL 서버 2005 이상의 서버와 자동으로 호환이 되고 또 타겟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옮기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옮겨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DAC-FX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SQL 서버 데이터 도구나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혹은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내보내기 마법사를 설치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보안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SQL 데이터베이스는 그야말로 인터넷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개념이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버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보안을 여러 가지 설정에 의해서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께서 접하실 수 있는 보안 규칙으로는 SQL Azur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본 방화벽입니다. 기본적으로 방화벽으로 들어오는 모든 연결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리 포털을 통한 접근이 아니면 아무도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나 혹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관리자의 특정 IP 주소를 얻어서 그 IP 주소만을 접속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연결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IP 주소도 수시로 관리해서 너무 많은 IP 주소를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SQL 데이터베이스 포털과 REST API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버 수준에서 보안 관리를 한다는 것은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 서버에서 아이디 접근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의 SQL 서버와는 다르게 윈도우즈나 액티브 디렉터리 기반의 통합 인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로지 SQL 방식의 인증만을 지원하고 또 SSL 방식의 통신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야만 연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로그인 계정을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로그인 매니저 서버 역할이나 DB 매니저 서버 역할에 사용자를 등록시켜서 권한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접속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의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DBO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즉 로그인 이름은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DBO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로그인 계정을 만들게 된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들인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create, alter, drop user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스키마 컨테이너 개념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특정 스키마 아래에 배속시키고 그 스키마에 대해서 보안 설정을 적용함으로써 개별 객체에 대해서 일일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키마 컨테이너 자체에 일괄적으로 설정을 적용해서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방법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TDS over TCP/IP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이때 SSL 연결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방화벽 설정을 사전에 등록해서 특정 IP 주소가 연결할 수 있도록 혹은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가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래는 ASP.NET용 예제인데요. 연결 문자를 등록하는 커넥션 스트링스 태그 아래에 add 태그를 붙여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소와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이름, 패스워드 등을 지정을 하고 연결 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본다면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30분 후에 자동으로 끊어지도록 관리가 되고 또 너무 오래 실행이 되는 쿼리의 경우에는 최대 실행 시간이 24시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라고 하면 예고 없이 연결이 종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A 복제, 고가용성 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응답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연결 풀림과 다시 시도 로직을 구현해서 오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SQL 서버는 특정한 서비스를 위해서 전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SQL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공유 환경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방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거나 쿼리문을 구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QL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보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윈도우즈 애저 마켓플레이스로 여러분의 데이터셋을 판매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그리고 SQL 레포팅을 통해서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150GB가 최대 크기인데요. 물론 이 150GB의 크기는 일반적인 자료만 저장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크기인데 이러한 크기를 넘어서서 더 무한대 그리고 빠른 속도의 쿼리를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SQL 페더레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분기별로 SQL 애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접해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죠. SQL 레포팅은 기존에 여러분께서 보셨었던 SQL 서버 레포팅 프레임워크를 윈도우즈 애저에서도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보고서를 만들거나 다양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레포팅 서버가 그래왔듯이 레포팅 서버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이기 때문에 고가용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고가용성을 구현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요청에 따라서 자동으로 레포팅 서버가 규모가 확장이 되거나 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튜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SQL 애저 기반의 데이터 레포팅을 사용하시려면 윈도우즈 애저 관리 포털에서 레포팅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곧바로 보고서 디자이너로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배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고서 서버의 연결 문자를 지정해서 연결하신 다음에 시각화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는, 즉 SQL 데이터베이스 레포팅을 사용한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보고서 디자이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거나 레포트 뷰어 컨트롤을 사용해서 바인딩을 하거나 혹은 웹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와 접근 제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SQL 인증만을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즈나 AD 인증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비저닝 과정에서 관리자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또 여러 사용자들을 등록해서 포털이나 웹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기존 레포팅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물리적인 설정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가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그리고 윈도우즈 애저 관리자 포탈이 기존 보고서 관리자를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L 연결이 필수이고 다른 SQL 서버가 아니라 반드시 윈도우즈 애저 내에 들어있는 SQL 데이터베이스